자, 이번 시간에는 과연 집회의 의결 정족수 미달 하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당연한 것 같은데도 이게 가끔 쟁점이 돼요. 이 과리단 집회 의결 정족수가 미달되었다. 이 의결 정족수를 한다는 것은 구분 소유자 머릿수와 그 다음에 지분, 의결권 지분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거든요. 각각 포함하는 것인데 이런 정족수 미달의 하자가 이게 중대한 하자로서 결의 무효 사유가 되는 것인지 이게 소송일 때의 문제예요.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소송 관계를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게 문제되면은 소송 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이런 쟁점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 동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목 보시는 것처럼 과연 집회의 의결 정족수 미달의 하자가 중대한 하자로서 이게 결의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지,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질문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시흥에 있는 상가 오피스텔 건물의 구분 소유자입니다. 저희 건물이 준공된 지 얼마 안 돼서 과제단이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자들이 모여서 과제단 회장 등 임원을 뽑으려고 과제단 총회를 개최하였는데요. 구분 소유자들 구성원 수는 거의 대부분 의결에 찬성하였는데 시행사 소유실 지분이 약 50% 넘어서 거의 과반수가 넘네요. 약 50%가 넘어서 의결권 지분의 과반수는 넘지 못하였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의결 정족수 미달이 발생한 것인데요. 이러한 하자는 결의 무효 사유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결의 취소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 결의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런 질문을 주신 이유는요. 이게 좀 오래됐죠. 이게 2012년도 집합건법 개정되면서 종전에 없었던 결의 취소의 소라는 게 들어와요. 이게 이 규정이 들어옵니다. 결의 취소의 소라는 규정이 들어와서 어떠한 하자가 있는데 이런 하자는 결의 취소의 소로 다툴 수 있는 것이고 이 결의 취소의 소는 이 하자가 경미한 하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총회가 있을 때로부터 6개월 이내만 제기할 수 있도록 기간을 설정해 놨어요. 이거를 이제 좀 어려운 표현, 즉 저희가 이제 법률 전문가가 표현할 때는 제척 기간이 하는데 이 6개월 지나면은 이 하자를 못 다퉈요. 자, 이걸 제척 기간이라 합니다. 이거 보시는 것처럼 제가 방금 썼어요. 제척 기간이라 합니다. 이런 제척 기간이 뭐냐? 6개월 지나면 더 이상 이러한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그 기간을 제척 기간이라 하는 거예요. 이런 결의 취소소는 경미한 하자일 때 하는 거예요. 경미한 하자일 경우에는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런 결의 취소의 소 제기 기간이 6개월 지나면 더 이상 이걸 다툴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규정을 2012년도에 집합건법 개정하면서 들여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경미한 하자일 경우에는 결의 취소소 이외에는 다투지 못하게 하자. 옛날에는 경미한 하자를 할지라도 무조건 무효를 봤어요. 왜냐하면 취소로 볼 근거가 없으니까 무조건 무효를 봤습니다. 간단한 하자라 하더라도 사소한 하자도 다 무효로 보니까 이 건물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집회 결의 하자는 중대한 하자와 그 다음에 경미한 하자로 나누고 중대한 하자는 언제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경미한 하자일 경우에는 그 총회가 있은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다투지 못하고 오히려 그냥 유효한 거로 보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건물 관리의 안정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설정하고 이런 결의 취소의 소라는 것을 도입한 것입니다. 2012년도에 도입했어요. 시행은 물론 2013년도 6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런 질문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의견 정족수 미달의 하자가 혹시 경미한 하자 아닙니까? 이 경미한 하자를 한다면 이거는 결의 무효가 아니라 결의 취소가 되어서 만약에 6개월 이내에 다투지 않는다면 이거는 6개월 지나면 결국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있으니까 따라서 이런 질문을 주신 거예요. 자, 사안 같은 경우 상가 오피스텔 건물이기 때문에 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받죠. 이런 집합건물법 38조에 보면 과리단 집회의 의사는 하여튼 모든 의사, 어떤 결의의 관리 어떤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 소유자 과반수 그리고 의결권 및입니다. 및 그리고예요. 의결권의 과반수 즉 각각 모두 과반수 50% 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머릿수도 50%가 넘고 과반수잖아요. 넘다 반을 넘다지 않습니까? 이렇게 넘어야만 어떤 결의가 된다, 의결된다는 것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참석 과반수가 아니에요. 무조건 과반수예요. 참석 과반수가 아니라 일단 과반수가 참석한 건 당연하고 그 참석한 과반수가 찬성해가지고 그 찬성들이 다 과반수가 넘어야 돼요. 참석한 사람들의 과반수가 아니에요. 무조건 전체의 과반수입니다. 전체의 과반수, 머릿수 과반수와 전체 지분의 과반수가 찬성해야만 그래야면 어떤 결의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사안 같은 경우는 관리단 임원, 관리인 같은 관리단 임원 선임에 대한 결의였잖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모두 과반수가 넘어야 되는데 사안에서는 머릿수는 넘었는데 아쉽게도 지분, 의결권에 있어서는 과반수가 안 됐어요. 자, 이런 게 바로 결의 취소의소의 대상이 되느냐? 자, 보실게요. 결의 취소의소 제42조 2항에 있는데요. 이게 2012년도 집합금법 개정으로 들어온 규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분수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다음에 결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요거는 뭐냐면 1년은요 집회가 있었던 것을 모를 경우에요. 집회가 있었던지 여부를 아예 모르는 분 같은 경우는 결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도 이런 소를 제기할 수가 있게 만들어놨어요. 안 사람들은 근데 대부분 알죠. 왜냐면 소집통지서를 보내니까. 소집통지서를 보냈는데 안 받았다. 보통 준등기나 등기를 보내잖아요.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난 정말 못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결의 취소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의소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구분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결의 취소의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 그 사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집회의 소집 절차. 이 소집 절차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결의 방법. 요 방법이 이게 위협한 경우.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이거는 의결 정족수 미달이에요. 지금 문제가 되는 하자는 의결 정족수 미달의 하자인데 지금 법상 결의 취소의소가 될 수 있는 하자는 집회 수집 절차가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결의 방법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의 내용 자체가 결의의 내용이에요. 내용이 마찬가지로 위협한 경우,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결의 취소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면 사실 답은 나왔어요. 의결 정족수 미달의 하자가 지금 결의 취소의소 원인에 있습니까? 여기에? 사실 안 보이죠. 보이진 않죠. 수립 절차나 결의 방법, 그 다음에 결의 내용 이런 것인 것이지 의결 정족수 미달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없어요. 이게 없으니까 결의 취소의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집합금법은 결의 취소의소를 규정해서 경미한 하자인 경우에 뭘 경미한 하자로 보느냐? 보신 것처럼 수집 절차, 결의 방법, 결의 내용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이것은 경미한 하자다라고 해서 일정한 시간, 언제입니까? 6개월, 집회가 있었는지 아예 모르는 분 같은 경우는 1년, 이런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그런 하자를 다투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결권 미달의 하자가 만약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 경미한 사유로서 결의 취소의소의 대상이 된다면 이런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6개월 지나면 하자를 주장할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 유효하게 된다는 그런 실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실익 때문에 질문을 주신 거예요. 자, 하지만 대법원은요. 의결 정족수가 미달되는 흠은 과연 집회 결의를 무효로 돌리는 그런 중대한 흠이다 라고 판단했어요. 이러한 의결 정족수 하자는 결의 취소의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게 대법원 판단이에요. 그 이유가 있죠. 그런 이유를
그냥 추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법문 규정에 그게 없어요. 이런 의견 정족수 미달의 하자가 결의 취소될 수 있다는 그런 법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규정이 없는데, 법에 없는데 어떻게 이걸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안에서 구분수자 수는 과반수였어요. 하지만 의결권 지분이 과반수 미달되어서 이러한 과단 집회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이에요. 그리고 무효가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 관리 못 뽑았어요. 과연 임원 중에 대표인 과외단 회장, 즉 관리 못 뽑았어요. 그러면 여기는 영구적으로 관리는 없이 가야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자, 이런 것에 대한 흠결,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생기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임시 관리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게 2021년도에 도입됐어요. 다만 이런 경우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임시관리인이 관리를 맡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집합관법 제24조의 2 항을 보시면 구분 소유자 또는 그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 점유하는 자, 임차인 같은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은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관리인이 선임돼요. 법원은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구분소유자들 중 신청인 중에서가 아니라 또는 구분소유자 중에서가 아니라 법원이 보통 변호사협회에다가 의뢰해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관선 변호사를 하잖아요. 이런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이런 변호사 선임 이렇게 선임된 변호사를 파견해요. 변호사가 아니라 구분소유도 가능은 한데요. 일반적으로는 이게 다툼이 없게 하려고 변호사를 선임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임된 임시관리인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6개월 이내에 관리인 선임을 위해서 관련 집회 또는 관리위원회를 소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임시관리인의 임기는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결국 사안과 같은 경우에 비록 관리인은 선임되지 못했지만 이런 경우에 관리인이 없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역은 교대역 법무법인 라움입니다.